72페이지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접속사에 의해서 문장 단위가 길어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접속사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접속사는 일단 반드시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접속사는 문장에서 무언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치가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 and B 의 경우에는 A와 B가 품사가 같고 하는 역할이 같을 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문장 속에 종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속사 대시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을 데리고 오면 이 대절은 문장 속에서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think that she is smart. 이런 문장에서 대절이 데리고 오는 이 문장은 하나의 작은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장이 종속되어지는 형태다라고 해서 종속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속 접속사는 이 접속사가 데리고 오는 절이 문장에서 어떠한 품사적인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용사절 접속사는 사실상 관계사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사절은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고 명사절과 부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등위 접속사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 and, but, or 같은 경우에는 단어 혹은 구, 두 단어 이상이지만 하나의 품사적인 역할을 하는 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법적인 성격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죠. 우리말 해석은 나열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번에는 그대로 영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샌드위치와 우유를 먹었다 라고 한다면 I had a sandwich and milk. 이렇게 명사 and 명사를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우리는 얘기하고 웃고 있었다. 인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부분이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여기에서 뒷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동사구 전체를 병렬구조로 연결한다면 과거 진행 시제로 were laughing 을 써도 되고 ing 부분만 같이 연결한다 라고 본다면 비동사는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talking and laughing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간주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면 나는 춥지만 햇빛이 나는 날씨를 더 좋아한다. 춥지만 햇빛이 나는 날씨를 이렇게 두 부분이 날씨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춥지만 부분이 cold but 햇빛이 나는 sunny weather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면 팔굽혀펴기는 빠르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해야 하나요?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should we do push-ups 한 다음에 팔굽혀펴기는 해야 하나요? 니까 뒷부분은 빠르게 해야 하나요? 천천히 해야 하나요? 라고 부사가 병렬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fast or slowly 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5번을 보면 나는 그 상자를 테이블 위 또는 바닥에 두었다.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구가 서로 연결된 형태라서 I left the box 하고 일단 테이블 위에는 전치사 on을 쓰죠. on the table 혹은 or 바닥에 두었다. on the floor로 쓸 수 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면 나는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잡았다가 놓아주는 것을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I like to catch fish and 하고 투부정사인데 이 투부정사는 앞서서 시제 부분에서 봤듯이 to catch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간주가 된다면 써도 되고 만약에 to를 남겨두고 catch부터 연결시킬래 라고 한다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하고 풀어주다 할 때는 release 그것들을 이니까 them까지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면 그는 요리하는 것과 비디오 게임하는 것을 즐긴다. 요번에는 동명사구 형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he enjoys cooking and 비디오 게임하는 것, playing video games 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both A and B 등이 나오는데 이름으로는 이 부분은 상관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위 접속사랑 같은 형태인데 A와 B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both A and B. 그래서 설명을 보면 and, but, or, 이 both, either 등의 다른 단어와 짝을 이루어 문법적인 성격이 같은 A와 B를 연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both A and B가 있고 A와 B 둘 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 자리에 both A and B가 오면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표현으로 B as well as A와 같은 표현들은 수일치를 항상 B에 해줘야 됩니다. B의 수일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either A or B에서 B가 단수라면 전체를 단수 취급해서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고 neither A nor B에서 B가 복수라면 마찬가지로 전체를 복수 취급해서 동사도 복수형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not A but B도 마찬가지, not only A but also B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B as well as A에서는 B가 특이하게 앞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있는 거에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as well as A 같은 경우에는 B 앞부분에 수일치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보면 그 가격은 집과 가구 둘 다를 포함한다 라고 표현한다면 the price includes 하고 both A and B를 쓸 수 있겠죠. both house 집과 가구 and furniture. 두 번째로 너나 그 둘 중 한 명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너나 그 둘 중 한 명이 옵니다. 그러면 either A or B를 쓸 수 있겠죠. either you or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he를 써줘야 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될 점은 either A or B에서는 수일치를 항상 B에 시키기 때문에 you are이 아니라 he is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면 the house is 하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A도 B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neither A nor B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ither 크지도 않고 big nor small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4번은 그녀는 화가가 아니라 작가이다. 그러면 not a 버피를 쓸 수 있겠죠. She is not 화가가 아니라 a painter 작가이다. But a writer. 마지막으로 그 게임은 아이들뿐 아니라 not only A 부분, 어른들에 의해서도 but also B 부분이죠. 그래서 the game is played not only 하고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니까 전치사구로 연결을 해서 by children but also by 어른들이니까 adult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74페이지에서는 등위 접속사의 나머지 부분과 명사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번을 보면 and, but, or 등위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등위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called her 하고 she answered가 연결이 된다면 I called her and she answered 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앞에 문장이 명령문이고 and이면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무엇 무엇 해라. 그러면 무엇 무엇 할 것이다. 그래서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해라. 그러면 I will pay you $3. 나는 너에게 $3를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but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기 때문에 I called her 하지만 but she didn't answer 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고 세 번째로 or 같은 경우에는 can we pay by cash or is it card only 하면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면 카드로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or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앞에 문장이 명령문 그리고 or이면 무엇 무엇 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urn the heat down, 히터를 좀 꺼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or를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 명령문 and 그리고 명령문 or은 앞뒤 문장의 해석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and와 or 둘 중에 적절한 걸 골라야 된다면 해석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것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면 and, 이것 하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기면 or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로 종속절이 나오는데 종속절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사가 주어와 동사 형태의 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오는데 이 전체 큰 단위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각각 평서문, 의문사, 의문문, yes or no 의문문을 문장의 주어, 이 부분은 명사가 하는 역할 그대로입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명사절로 연결한 것으로서 주어,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의문문을 연결할 때에는 그 어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부분이죠. 어순이 의문문에서 의문사 절이 되는 경우에는 평서문 어순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said 한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종속절 접속사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that the dog had finished his food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이 대절 안에는 온전한,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that은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문사도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한 다음에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런 식으로 의문사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when was the decision made? 언제 그 결정이 만들어졌나요? 인데 이 의문문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 자리로 작은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I don't know 하고 when the decision was made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순이 의문사 다음에 평서문 어순으로 다시 주어 동사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의문문일 때에는 when was the decision made의 형태였다면 다시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우리 이제 간접 의문문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간접 의문문에서 만약에 주절에 있는 동사가 think와 같은 동사 think, believe, say 와 같은 동사인 경우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요 형태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여기에서 만들었던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한 번 더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만드는 과정대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원래는 do you think 하고 의문사 when was the decision made 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약에 주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동사가 보니까 think처럼 생각을 물어보는 문장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when do you think the decision was made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문사 how가 나오는데 how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자면 의문 부사라고도 합니다. 문장에서 부사와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는 의문사인 것이죠.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how는 부사이기 때문에 how 플러스 형용사, 그러니까 how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이 how 플러스 형용사가 하나의 단위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흔하게 얼마인지 물어볼 때 how much is it? 혹은 얼마나 많은지 물어볼 땐 how many? 얼마나 긴지를 물어볼 때에는 how long 등이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how much, how many, how long, how old와 같이 how 플러스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나의 단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지 말고 이동시킬 때에는 같이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ow much was it을 하나의 접속사 형태로 바꿔서 넣어주고 싶다면 의문사를 그대로 much까지 같이 붙여서 이동해주고 it was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접속사 whether, if가 나오는데 whether, if도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whether과 if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닌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yes or no 의문문을 연결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대답이 yes나 no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cats? 라고 물어보면 좋아하면 yes, 좋아하지 않으면 no로 대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 혹은 명사절의 형태로 바꿀 때에는 yes인지 no인지라는 접속사가 붙어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s the news true? 라는 yes or no 의문문이 있는데 그 뉴스가 진실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문장에 하나의 명사절로, 종속절로 넣어준다면 some people asked, 몇몇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한 다음에는 그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를 가진 whether이나 if 접속사를 넣어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넣어줄 때에는
없는 의문문 자리에 whether이나 if 접속사를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일 경우 시제에 유의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can you tell me 부분은 현재 시제이고 뒷부분에서 did you check your pocket? 이라고 뒤에 부분은 과거 시제로 물어봤을 때에는 시제에 주의해서 can you tell me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종속절에서는 did를 잘 뒤로 반영을 해서 checked라고 써야 된다는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딩의 접속사와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까지 살펴봤고 이제 76페이지에서는 남은 부사절 접속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완전한 문장에 일단 첫 번째로 부사절의 특징은 부사절이 없어도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어야 됩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절 자체가 빠지면 무언가 비어있는 문장이 되는데 부사절이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사는 원래도 수식 거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 없어도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의 접속사가 밑에 나오는 접속사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끄는 절이 연결되어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부사절과 주절은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 관계인지를 살펴서 알맞은 접속사를 써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100% 온전히 해석만 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뒤 관계가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같으면 접속사 when. 그런데 예를 들어서 It rained, they had a good time 이 만약에 연결되어야 한다면 when을 쓰면 조금 안 어울리겠죠? 비가 왔을 때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일반적으로는 비가 오면 날씨가 좋지 않으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보냈다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해석적으로 although 정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맞은 접속사를 고르는 것은 완전히 해석에만 의존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접속사들 once 같은 접속사는 우리가 원래 한 번이라는 다른 품사적으로 더 익숙하게 쓰여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쓰였을 때에는 무엇 하자마자 라는 의미가 있구나 정도로 조금 낯선 접속사들만 정리를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now that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now that 혹은 now가 바로 뒤에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을 데리고 왔다면 접속사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부사절 그리고 부사구가 나오는데 부사절은 절이라는 것은 문장 단위이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는 형태를 부사절이라고 하죠. 반면에 부사구는 문장 형태는 아닌데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있습니다. 문장 단위는 아니지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사절과 부사구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1번 문장을 보면 We didn't speak 한 다음에 while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동사 형태가 와야 되는데 무엇 동안이라는 같은 의미로 전치사 during도 있기 때문에 during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의미이지만 구조적으로 접속사이냐 전치사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문장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무엇에도 불구하고는 접속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although가 있죠. Although it rained, they had a good time과 같은 문장인데 전치사로는 무엇에도 불구하고가 접속사로는 although가 있고 although는 그래서 주어 동사 형태가 와야 되고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despite 혹은 in spite of 이 세 단어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in spite of가 있어서 이 둘은 의미는 같지만 뒤에 오는 형태가 반드시 명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문을 보면
Although it rained. Although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형태가 왔지만 같은 의미의 전치사를 쓴다면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despite 하고 rain을 명사 형태로 the rain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Despite the rain, they had a good time.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를 접속사로 쓴다면 접속사는 because가 있죠. 그래서 because는 혹은 아까 now that도 있었습니다. now that과 같은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전치사로는 because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ecause of가 온다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I didn't go out 한 다음에 because가 오면 주어 동사 형태로 the weather was bad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because of가 온다면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를 명사 형태로 써줘야 돼서 because of the 나쁜 날씨 bad weather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서 나머지 부사절 접속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제일 먼저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나옵니다. if와 unless가 나오는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조건을 나타낼 때에는 if not이 unless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가고 싶다면, 뭐뭐 하고 싶다면 손을 들어라 라고 할 때에는 if you want to go, raise your hand.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한다면 you will miss the bus 한 다음에 unless를 써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if you don't walk, if not의 형태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so that이 나오는데 이렇게 so와 that이 붙어 있으면 무엇 하기 위해서 그래서 in order that, so as that과 같은 뜻이 되고 만약에 so와 that이 떨어져 있다면 이렇게 두 개가 항상 비교가 되는데 so와 that이 떨어져 있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such도 나오는데 such와 so의 차이는 무엇을 꾸며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o 같은 경우에는 부사이기 때문에 so와 that 사이에 오는 형태가 품사적으로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so는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죠. such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명사가 온다고 구분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우리가 밖에서 놀기 위해 서둘러라. 그래서 hurry up 한 다음에 무엇 하기 위해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붙여서 so that을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 예문들도 보면은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무엇 했다 이기 때문에 she was so tired that she felt sick. 그 다음에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서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라고 가운데에 명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 such를 쓰면 됩니다. It is such a big problem that it affects everyone.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온통 눈이라서 뭐뭐라서 나는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형태에서는 so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라는 의미의 접속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re was snow everywhere. 그래서 so I made a snowman. 그래서 so와 혹은 so that과 여기서 쓰이는 무엇 하기 위해서의 so that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릴 때에는 사실 앞뒤 맥락으로 해석적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번에서는 so와 such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so는 부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와 that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와서 so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고 반면에 such는 우리가 이름으로는 한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사인 어와 더와 마찬가지로 such는 명사 앞에 붙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명사 구 앞에 붙여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uch가 온다면 such와 that 사이에는 명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괄호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없어도 되고 메인은 단수라면 on 그리고 명사가 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날씨가 너무 무더워져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the weather became 한 다음에 덥다 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죠. 이런 경우에 so를 써야 될지 such를 써야 될지 헷갈린다면 가운데 들어갈 요소 먼저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덥다는 형용사 형태로 hot 이라고 써줄 것이기 때문에 앞에 붙는 요소는 such가 아니라 so가 됩니다. 그래서 the weather became so hot that I couldn't bear it 세 형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면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여서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기 때문에 it was 한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가운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t was 한 다음에 a surprising 스토리가 가운데 오게 되고 가운데 오는 요소가 전체적으로는 명사구이기 때문에 앞에는 such가 붙어야 됩니다. 이 such와 so의 차이는 100% 문법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형한다면 같은 의미를 such 대신 so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uch는 바로 다음에 명사구가 온다고 했는데 so를 쓴다면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 형태가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명사는 뒤로 빼준다면 so 형용사 그리고 명사 형태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uch 다음에 앞 예문에서 a surprising story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쪼개서 써준다면 so surprising 하고 경계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a story의 형태로 바꿔 써줄 수도 있습니다.